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지명철회! 지명철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청문 과정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야당은 왜 필요한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회와 관계없이 마이웨이를 걷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어서 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 저도 그 누구보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고 변창흠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야당은 원천 무효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40분 만에 표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러시면 의사 진행 방해하고 계십니다. 자, 비리판 의원수 확인하셨나요? 의원수가 확인됐으니 앉아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수 총 26인 중 찬성 의원수 17인, 비권 의원수 9인으로 이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천! 원천! 오늘 오전에 저런 일이 있었군요, 이현정 의원님. 그러니까 막말 논란 같은 거 다 일단 사과를 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이끌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참 20대 국회 때는 그래도 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한번 다시 제의를 요청하는 뭐 그런 절차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21대 국회에 들어서면서 뭐 워낙 여당이 압도적인 지금 의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절차도 없이 그냥 뭐 아시겠지만 26명 중에서 17명이 지금 여당 의원들이니까 그냥 뭐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이 이제 26번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는 3번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가 국민들이 이 청문회가 왜 있냐는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라는 게 그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또 국회의 어떤 인사청문권도 굉장히 존중돼야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인사청문제도를 왜 두겠습니까? 그만큼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한 권한으로서 국회 인사청문회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래도 일부 수용한다든지 그런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정말 진지하게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할 필요가 없다. 왜냐 저렇게 오랫동안 뭐하러 고생합니까? 다 임명할 건데 굳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또 근본적으로 그 장관을 임명할 때 그동안 청와대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정철학과 맞기 때문에 임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진지하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변창흠 후보자 이 정부의 국정철학과 맞는 사람입니까? 노동 존중, 여성 존중 그런 어떤 국정철학과 맞는 분입니까? 사람이 먼저인 분과 맞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임명하는 겁니까? 자, 그런 문제에 대해 진지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청와대가 답변해야 됩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집값 확실하게 안정시켜 줄 수 있다면 제가 정말 지지하겠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는데 문제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국회의원들의 생각만이라 좀 존중하는 모습 보여주는 게 청와대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무용론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현정 의원님이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내는 그 와중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또 있나요? 예, 내일 임기가 시작이 되니까요. 이제 내일부터는 변창흠 장관이 됐어요. 조금 전에 대통령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받아서 장관으로 공식적으로 임명을 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혜철 변호사님. 근데 아까 뭐 이현정 의원님이 청문회 무용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이 그러면 청문 보고서 채택, 그 야당의 동의 없이 넘어간 26번째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숫자와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한 명 모자라긴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이 청문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이 17명이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10명이거든요. 27명인데 변창흠 후보자 이제 장관 임명되면서 26명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정부를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숫자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 국회 청문 채택 보고서 동의 없이 임명이 된 것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무현 정부에서 3명이거든요. 그럼 세 정부를 합치면 예. 30명인데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이 세 정부를 합친 30명을 넘기지 않을까 지금의 추세를 본다면. 그런데 일각에서는 야당이 반대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동의를 못 받는 장관급 지명자가 넘어선 것일 뿐 후보 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 이명박 정부 때 17명, 박근혜 정부 때 10명, 지금 문재인 정부보다 훨씬 낮은 숫자잖아요. 그때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뭐 정부 정책에 대단히 협조적이고 방해를 많이 안 해서 이렇게 문재인 정부보다 적은 숫자로 동의 없이 임명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고 특히나 노무현 정부 때 3명입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이 노무현 정부 탄핵까지 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그런데 왜 3명밖에 이 비동의 상태로 채택이 됐느냐? 누가 봐도 야당에서 아무에게나 동의를 안 해주겠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뭔가 분명한 하자가 있거나 도덕적 흠결이 있을 때 채택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것인데 모든 야당은 사실 국정에 협조적이지 않죠.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유독 문재인 정부만 26명에 달한다. 역대 새 정부를 합한 것에 벌써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운영 방식이 협치와는 거리가 멀어도 상당히 멀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뭐 오늘 야당의 극렬 반발에도 조금 전에 속보로 만나봤던 이 내용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임명이 제거가 됐고 결국 이제 부동산 주무부처 장관이 이제 변창흠 장관, 김현미 장관에 이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주도하게 됐습니다. 이 속보까지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런가 하면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은 변창흠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되기 전에 이미 국토부에서 김현미 장관의 퇴임식을 준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5시쯤에 김현미 장관 퇴임식을 갖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청문 과정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야당은 왜 필요한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 국회와 관계없이 마이웨이를 걷겠다라는 그런 선언이어서 국회 무시 그리고 입법부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장 차장, 네. 그 정부 부처 출입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취재도 많이 하시고. 네. 실제로 정말 청문 보고서 채택되기 전에 퇴임식 준비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까? 당연하죠. 이 공무원들은 어떤 상황에도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문 보고서가 통과되는 걸 전제로 해서 왜냐하면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미리 주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날짜도 있고 뭐 퇴임식, 이추임식 이런 글자 자막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야당 의원들이 저런 얘기를 들은 것은 실제로 그 움직임이 있었던 거고 지금 속보처럼 내일 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까 김현미 장관은 오늘 퇴임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국토부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일을 했던 거고 야당 의원인 김은혜 의원이 봤을 때는 아직 국회에서 청문 보고서 그렇죠. 채택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미 퇴임식과 그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한 거 아니냐? 뭐 정당한 비판이고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 뭐 퇴임식과 그 취임식을 준비한 것도 정당한 이 공무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부랴부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미리 뭐 준비를 했다. 각자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겠군요. 조상호 부대변인. 네. 이 주제 정리를 하기 전에 저하고 여론조사 하나를 볼 텐데 이 부분이 좀 공교롭게도 오늘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가 1위에 오른 날 5차 법을 밖으로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가 60% 육박하는 것 결국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 추장관 사의 표명도 받아들이면서 뭐 비서실장이든 뭔가 개각으로 국면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는데 동의를 좀 하십니까? 뭐 개각으로 꼭 뭐가 국면 전환이 이루어진다기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국정 운영에 관해서 국민 여러분께서 어떤 지지율로서 피로도를 좀 표시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제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어떤 준비된 모습을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서 지금 개각 카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지금 곧 뭐 아마 개각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잠깐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에 관해서 굉장히 좀 무시하고 이렇게 야당
입장을 무시하고 그냥 채택 없이 진행하는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노무현 정부 때는 그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된 때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없었죠, 아예.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민주당이 야당을 할 때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판을 했던 것인데, 지금 그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랬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역으로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과 그 부분, 앞서 인사청문회가 또 임명이 강화된 부분 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조금 전에 속보로도 만나본 변창흠 국토부 장관 임명, 내일부터 임기가 시작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검색어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물론 일단 그 메이저리그 도전을 선언한 넥센의 타자 김하성 선수가 꽤 인기를 끌고 있어서 지금 여러 구단에 러브콜이 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박범계 의원, 법무부 장관 하마평 있는 인물들도, 그런데 특히 지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일반 시민들의 우려를 좀 많이 낳고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 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좀 일찍 만나봤는데요. 변이 바이러스 다음 주에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